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말 진짜 저희 가족에게 딱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정말 똑소리 나게 이 보상 플랜을 이렇게 풀어준 우리 홍수현 스타마스터가 저한테는 사촌 여동생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애터미를 처음 소개받고 알아보는 그 과정에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역시 이제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참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멋진 또 애터미의 성공자 대열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심 뿌듯하기도 하고, 예, 애터미에 정말 많이 이렇게 젊은 그리고 스마트한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것도 요즘 많이 느껴요. 과거에는 사실 스마트하고 젊은 사업자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저는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나름 엘리트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으면서 그런 표현을 좀 써주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표현이 좀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 스마트한 분들, 사업가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젊은 사업가라고 이제 하기에도 나이가 상당히 좀 먹은, 네, 그런 이제 뭐 중년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네, 그 정도 나이가 좀 됐어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취업준비생이었었는데, 애터미가 이제 저한테는 첫 직장이고 첫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운이 좋게 애터미라고 하는 이 도구를 만났고 또 그것을 알아봤고,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제 삶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 삶이 바뀐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제 삶이 바뀌니까 저희 가족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리고 같이 이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저희 스폰서, 저희 가족들의 인생도 이미 부자의 인생으로 다 바뀌셨고, 그래서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취업 준비생이었던 능력 없는 젊은 대한민국의 청년이었던 제가 뭐 사실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긴 했지만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었던, 예, 그리고 또 좌절하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뭐 물론 스펙으로만 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을 했었고, 또 아까 뭐 유학 말씀하셨는데 유학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 그래서 스펙은 괜찮았는데 제가 취업이 안 된 이유를 좀 혼자서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나이가 다른 이 경쟁자들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사실 약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외모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준수하고, 그렇죠?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자꾸 보다 보면 매력 있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 때문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겪는 어떤 그런 어려움, 예, 비슷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예, 그런 사회가 아마 더 지금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젊은 청년들이 애터미를 좀 많이 알아보고 이게 또 하나의 좀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20대 로얄 마스터, 예. 엊그제 저희 그제죠. 석세스 아카데미 때 이제 24살의 그 권유리 로얄 마스터가 아마 굉장히 많이 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에 이제 연봉 1억, 2억 이렇게 받아가는 그 성공자들이 애터미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다. 10년 전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는 그 과정에 있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50대, 60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보다 이제 20, 30대 이제 이 젊은 청년 사업가들 또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애터미는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또 한 번 성장하는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게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좀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 애터미가 앞으로 이제 이 뭐 성장 가능성 앞으로 이제 가게 될 그 길 정말 진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애터미를 진짜 좀 시간을 제대로 좀 투자하셔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또 저처럼 이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없던 사람도 또 우리 홍소연 스타마스터처럼 인맥이 없는 젊은 친구들도 그 다음에 뭐 가진 게 많지 않은 우리 보통의 우리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성공 또는 안정적인 어떤 그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거를 제대로 좀 알아보는 그런 계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일단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도 저 로얄 마스터는 어떻게 또 성공을 했는지 또 저 분이 가진 어떤 비전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저는 이제 그때 10년 전에 저희 외숙모이신 이제 조만순 크라운 마스터가 저한테는 외숙모예요. 그리고 또 신정인 크라운 마스터도 저한테는 외숙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순 크라운 마스터 분의 이제 친언니 조칠순 크라운 마스터라고 또 계세요. 그분도 이제 크라운 마스터. 그래서 조칠순 크라운 마스터는 또 누구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받으신 거냐면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공자 크라운 마스터만 하더라도 벌써 4분 코드로만 4코드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뭐 로얄 마스터급 이렇게 보면 또 우리 한규빛 송태현 로얄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사돈지간이 되는 거겠죠. 예, 저희 조만순 크라운 마스터의 외족하니까 저는 이제 친가 쪽 조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스타마스터 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애터미 만나서 결혼했다고 아까 이제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애터미 안에서 저희 장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와이프를 만난 게 아니고 처음에 장모님을 먼저 만났어요. 장모님이 제 스폰서였어요. 그래서 장모님도 지금 로얄 마스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을 보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처음에는 물론 반대했겠죠. 엄마가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싫었겠죠. 근데 이제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장모님이 이제 국장 시절에 후원을 다녀오시다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이 애터미에서 만들어 오는 시스템 덕분에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병원 퇴원 이후에 이제 재활 치료를 또 오랫동안 받으셨거든요. 그 재활 치료를 받는 도중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문자를 또 받으신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케이스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애터미가 정말 시스템 소득이 되고 내가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닥쳐도 이 시스템이 대신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을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애터미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온 거지. 그때서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알아보고 또 한 1년 동안 이제 사업도 하다가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를 만나서 연애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째 딸이. 예, 그래서 첫째 딸 이제 저희 처형은 지금도 이제 부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해나가고 계시고 둘째 딸은 이제 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들도 낳고 그다음에 뱃속에 또 둘째도 지금 네. 진짜 저는 제 스스로가 이걸 보면서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로얄 마스터는
라고 하는 어떤 그 직급이 주는 어떤 그런 뭐 성공보다도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안 하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취업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있었으면은 과연 이렇게 예쁜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예. 결혼도 못하고 진짜 정말 암울하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던 저였는데 결혼도 하고 또 아들도 이렇게 낳고 가정을 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제 계좌가 진짜 빵이었어요. 빵.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항상 부모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도움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왔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계좌가 빵이었는데 애터미 해가지고 지금 이제 로얄 마스터 돼서 이렇게 보니까 34평짜리 아파트도 이제 제 명의로 이제 샀고, 네. 제가 처음 인생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거기에다가 집 이렇게 했을 때 34평 아파트가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 저는 지금 평택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느 지역에 살지를 몰라서 제가 그냥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 곳 인천 거기에 이제 34평 아파트 이렇게 그렸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평택에다 34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사서 저희 와이프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도 그때 이제 맨날 생각하는 건 뭐 아반떼도 진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자동차도 타고 있고 뭐 계좌도 이제 빵에서 이제는 플러스로 네 그리고 뭐 빵이 돼도 지금은 걱정이 없죠. 왜? 우리는 주급이잖아. 매주 들어와요. 매주. 그러니까 0이 돼도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 되면은 또 그 이상만큼 또 들어오는 이제 수입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10년 로얄 마스터 되면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쭉 과거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야 진짜 성공했다. 인생 진짜 역전했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생활비. 예. 그러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그 삶 안에 반드시 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거. 예.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이 애터미를 결정하게 된 굉장히 큰 계기 중에 하나였었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진정한 효도가 그런 거라는 걸 제가 처음 깨닫게 됐었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의 어떤 삶을 제가 쭉 뒤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됐었고 그것을 제가 이제 점검을 쭉 해보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참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열심히 그동안에 살아오셨는데 결국 가진 거는 정말 하나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계기가 없었었는데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그런 어떤 아버님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고 지금 살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봐요. 예. 그래서 애터미가 진짜 너무나 많은 걸 저희한테 지금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줄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이제 애터미예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라고 하는 이 도구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그저 그런 다단계 뭐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도구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고 진짜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요. 오늘 아까 제가 뒤에서 대기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업자인가요? 아니면은 기존의 이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신규 분들이 많으신가 했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신규 분들, 요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애터미를 새롭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 네. Why죠, why. 네. 왜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how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how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보다도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왜라고 하는 거, 필요성.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일을 선택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 한 성공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에 굉장히 가장 가까운 부분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만 하고 살 수도 있대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해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저는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직장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냥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 스펙이 그냥 필요했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했어야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냐?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제 상황에 맞춰서 그냥 가다 보니까요, 하고 싶은 일은 어느 순간 그냥 없어지게 되고 그냥 해야 하는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자,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 자, 이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요, 개념이 좀 다르죠. 성격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도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만 우리가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어때요? 무료하고, 그죠? 또 재미없고, 또는 절망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어느 순간 희망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뭘 가르쳐 줬냐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 정말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 시나리오잖아요.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인생 시나리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만 사는 분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미래의 삶인 거지 현재의 삶이 아닌 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지나가면 바로 과거가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만 살고 있대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이었을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볼 어떤 계기가 없었는데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았고, 그 삶에 이제 집, 차, 효도,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채우면서 사는 게 바로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아니고, 그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한번 그려보자.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든 부자가 되든 아니면 그냥 적당히 내가 그냥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삶에서 그냥 머무르든 그게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려봤더니만 저한테 제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뭐였냐면, 집도 아니었고 차도 아니었어요. 그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 정말 하고 싶은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결혼 전이었으니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실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알지만 그게 정말로 나한테 체감이 되는 부분은 좀 덜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요. 지금 사실 더 간절한 게 많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은 새롭게 생겨나고 있어요.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이후에 이제 누구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형제도 있을 거고 자매도 있을 거고 친척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Y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먼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가 하고 아무리 입혀도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진정성. 진심이 안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하는 결과로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Y를 먼저 찾으셔라라는 거를 먼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잘 모르겠는 분, 왜 그 Y를 잘 못 찾겠는 분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 자, 이 자리에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냥 막연하게 성공 말고 진짜 이유 있는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손 드신 분, 손 한번 잠깐만 들고 계셔보세요.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다음 세대를 예수 세대를 키우는데 네. 제가 명품으로 후원하고 싶어서, 공헌하고 싶어서. 네.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죠. 또 없어요? 아까 엄청 많았는데? 네? 아니 갑자기 왜 아무도 없어? 아까 엄청 많았는데? 네, 우리 사장님. 네. 형제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 좋은 이유예요. 네. 네, 그것도 역시 공헌하는 일 중에 하나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성공. 또 부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삶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서 살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좀 부자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결국 뭐예요?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생활비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는 아내를 보다 보면은, 그죠? 아들이 딸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맨날 돈 때문에 그거를 못 하다 보면은 그걸 못 해주는 내가 부모로서 너무 미안해지고, 그러니까 진짜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결국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부자가 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개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애터미를 바라볼 때 성공까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한 달에 요 정도만 벌어도 좋겠다, 만족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는 거죠. 생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한 달에 200에서 400만 원.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 가장 기본적인 돈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생존이라고 하는 개념.
자, 이게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 요거예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예요, 그게. 성공을 하고 싶거나 또는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거나. 자, 그러면 애터미를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요? 이미 부자거나. 그러면 한 달에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어떤 시스템 소득 또는 연금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굳이 내가 이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이미 끝내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미 가진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애터미 안 한다고 누가 욕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요 두 가지 해결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에 요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성공, 부자가 아니고 요거 지금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전체 대한민국의 몇 프로라 그래요? 거의 90%. 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의 90%가 지금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제 얘기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는 분들, 그분들만 생각하면 90%가 안 되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럼 나머지 90%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이 딱 끊어지는 순간,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는 거죠, 뭐. 그것까지 굳이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이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자,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 아주 명확하죠, 그럼? 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처음 애터미를 소개받는다 하시는 분. 네, 우리 사장님. 사장님 여기도 계셔요. 네. 자,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신 분. 애터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하시던 거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나는 부자다 하시는 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둘 중에 나는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자, 그러면 애터미가 이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아까 우리 보상 플랜 잘 설명해 줬죠. 네, 그 보상 플랜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애터미에서 주는 소득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또는 어떤 분들은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자, 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요, 요 시스템이 대신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소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받았죠. 내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우리가 창출을 했는데, 이 시스템 소득은 뭐냐? 요걸 하지 않아도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성격의 어떤 소득 뭐가 있을까? 이런 성격의 소득. 네, 연금. 있잖아요, 연금.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일을 하시는 동안에도 어때요?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 정도는 부양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가장 부러운 대상이 공무원 지금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퇴직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롭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 아주 부럽죠. 부러워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여기 9일간은 아마 여기 건물주 되시는 분은 일하지 않아도 아마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받아가실 거예요. 자, 그럼 그분한테는 시스템이 뭐가 된 거예요? 요 부동산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득은 임대소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것도 시스템 소득이에요. 또 뭐 있어요? 아, 그렇죠. 이자 소득. 이것도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죠. 또 뭐 있어요? 저작권 같은 기술 특허 뭐 이런 거 있죠. 창작물 이런 거. 이거 시스템입니다. 또 뭐 있어요? 이제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90%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못 갖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죠, 대안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노동소득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만들어야죠.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죠?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럼 애터미에서의 시스템은 뭐냐? 애터미에서 시스템은 소비자 집단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그 소비자들. 그것이 집단이 되고 집단이 돼서 힘이 생기는 그 시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소비자들이 일으키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소득을 받죠. 그러면 우리의 시스템은 뭐다? 소비자 집단이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만들면 1000명, 2000명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자, 근데 함께 만들면 쉬워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스스로 만든 소비자 집단 한 1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100여 분 정도의 회원이 지금은 4만 명이 넘는 회원이 된 거예요. 뭐 이거는 박수 안 치셔도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거니까. 왜? 애터미가 그걸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애터미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능력이 모여져서 또는 노력이 모여져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과연 견고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회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그 시스템은 계속 견고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굳이 막 어려운 말로 복잡한 말로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쉬운 말로 그냥 이해시키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애터미가 뭐 구조가 어떻게 되고 뭐 이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 뭐가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 소비자 집단이 나에게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걸 이해시키려면 요 시스템 소득이 되어지는 요 예를 들어주고 이게 어떤 원리가 되는 건지 그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애터미 사업 충분히 동참시킬 수 있죠. 왜? 본인이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했었던 초창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이 정말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확신 그리고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던 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상담하는 어떤 능력들은 당연히 좋아지게 되죠. 경험이 축적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분들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은 말 너무너무 잘하죠. 말씀들 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왜? 경험이 그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뭔가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걸 그냥 얘기하면 되는, 그게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나머지 모든 제반을 다 이 애터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시스템이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알아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어떤 온도차,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절함, 절실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확언하건대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정도가 지나면요, 애터미는 전 국민의 생활사업이 될 겁니다. 생활사업. 그냥 단순하게 소비하는 어떤 개념에서 넘어서서 수당을 받고, 수당을 받는 게 당연해지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보면 냅다 내가 먼저 회원가입시키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때가 오면, 그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애터미의 어떤 큰 비전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하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왜 대한민국에서만 우리가 제한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로 지금 사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고, 또 해외 쪽으로 특화된 능력을 갖춘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내 파트너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시장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년 후에 사업을 하더라도 또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어지게 돼 있어요. 성공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처음에 애터미가 시작됐을 때 이 애터미를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았었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하시는 분들보다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상식의 시대가 오면 그만큼 기회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하나가 먹거리가, 제대로 된 먹거리가 나오게 되면 점점 그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는 순간 동시에 뭐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되냐면 경쟁률이 치열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애터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하시려면 5년 뒤, 10년 뒤에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해야 되는 일. 더 이상 애터미는요, 고민하고 망설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냐면, 그걸 이해할 수 있냐면 20대 젊은 청년들. 20대 젊은 청년들은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아직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사회에 어떤 경험 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들한테는요, 지금 당장 이거 안 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물론 애터미를 알아보고 지금 하시는 20대 이제 동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20대 우리 청년들 지금 동참 안 한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해도 되냐면 30대가 됐을 때 해도 돼요. 부업으로. 애터미 무조건 다 전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업으로도 사이드 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애터미가 전업의 시대가 아니라 부업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직업. 이제는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는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지금 정작 급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40, 50대예요. 40, 50대. 그리고 60대 분들. 급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뭐예요? 인생의 반 이상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반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답이 없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결단을 하셔야 되세요. 여기 뵈니까 20대,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는 거의 대부분 보니까 지금 급하신 분들. 이거 우리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거라고. 너무나 급한 거.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애터미 사업은 너무 간단해요, 사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성공하신 분들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요. 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우리 성공자분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그래요? 뭐 시스템에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다. 또 제품 애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 또 네. 아까 누가 얘기하셨네. 성공의 8단계. 애터미에서의 방법은요. 성공의 8단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대로 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자,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뭐예요? 꿈, 목표 설정하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으셔야 된다. 성공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원하느냐, 그거 둘 중에 하나 제대로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성공을 원해서 이 사업을 한 케이스예요. 성공을 원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고 난 이후에 저한테 필요한 돈이 한 달에 월 2천만 원 이상, 최소 2천만 원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려면 성공이어야 되죠. 200만 원, 400만 원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제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공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지금 당장 나는 200에서 400만 원 요 목표를 갖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분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방법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고 있으면 200에서 400만 원 생존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성공도 된다는 얘기예요. 애터미에서의 성공은 사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성공자도 될 수 있다. 그게 애터미의 가장 특별한 부분인 거예요. 뭐대로 하라고요? 8단계 순서대로 하시라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꿈,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는 거. 목표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목표, 도전 이런 얘기 하죠?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목표를 이루겠다. 장기적인 플랜 여러분들 계획 세우셔야 되시고 단기적인 플랜 계획 세우셔야 되세요. 저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부분 성공자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럼 제가 저희 파트너들을 보면서도 분명히 성공의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애터미에서 성공의 방법 특별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요건데 왜 누구는 성장해 나가고 있고 누구는 그걸 성장을 못 하느냐.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희 파트너들을 보면서. 결국 뭐냐, 행동하지 않더라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행동하지 않더라. 그럼 왜 행동하지 않는지를 딱 보니까요. 꿈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냐,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결단이. 내가 제대로 애터미 사업자로서 정체성을 알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선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사업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자존심 내려놓고 당당한 거하고 자존심 내려놓은 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자존심 세우는 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당당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소개하는 걸 하는 거고요. 이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이제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때로는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그냥 내려놓을 생각하세요. 왜? 도움 받아야 돼요. 도움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공자도요,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 잘나서 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기업들은요, 소비자를 바탕으로 성공을 했죠. 결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받은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애터미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당당하게 사업하지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진정성을 전달하셔야 돼요. 나 성공해야 되니까 좀 도와줘. 언니야, 동생아,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줘라. 자존심을 비로소 내려놨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그걸 못 내려놓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깨트리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애터미에 확신이 있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왜? 도구에 대한 확신은요, 애터미를 조금만 깊이 있게 알아보면 이거는 된다라고 하는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행동이 안 나와요. 개인의 행동들이. 애터미는 확실한데 내가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다거나, 아니,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그걸 확신이 덜 선 분들은요,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구조를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뭐냐? 확신이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3년, 5년, 6년, 7년씩 돼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냐? 결국 행동이 안 나오더라. 행동이. 그거더라고요, 행동이. 그럼 그 행동이 왜 안 나오느냐를 보다 보니까 뭐가 안 됐다? 꿈,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 간절함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내 꿈이 될 수 있지만요,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의 꿈도 나의 꿈이 될 수 있어요. 내 가족들의 꿈, 우리 엄마가 정말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내 배우자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알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뭐 사실 뭐 성공, 뭐 이런 것도 사실 그전에는 뭐 생각 없었고, 저는 그냥 놀고 먹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진짜로요. 제가 원하는 삶은 그냥 그런 삶이었어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족의 꿈이 나의 꿈이 되더라고요. 그게 간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간절한 마음이 드니까요,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움직여야 돼. 사람을 만나야 돼. 안 하던 행동들을 제가 하게 되고. 저라고 애터미가 쉬웠겠어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쉬웠겠어요? 경험도 한 번도 없고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려웠어요. 그걸 이겨내는 데 상당한 기간도 필요했고 상당한 노력도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끔 해줬던 게 결국 저의 꿈이었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게 간절해지다 보니까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늦게까지 퍼질러 자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얘기하면 퍼질러 자빠져 자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 잠을 줄이더라고요, 제가. 간절하게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잠을 줄이고 야간에 대리운전을 뛰더라고요, 제가 대리운전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등록하는, 제가 애터미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등록까지 하고 나오는 길,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 사무실 앞에서 제가 3일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3일째 됐을 때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사업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해야죠. 간절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간절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지가 못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간절함을 못 찾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못 찾은 게 확실할 겁니다. 못 찾은 게. 그렇지 않으면 안 간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가족들 반복적으로 맨날 하죠. 지겹도록 하죠.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성공할 생각들을 안 하느냐.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할 생각들을 안 하시느냐. 남편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덜 간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배우자 당연해야죠. 당연히 간절해야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물론 살면서 투닥투닥 할 때도 있긴 있지만, 저는 지금 제 와이프의 꿈이 저희 꿈이 되고 있어요.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인생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새로운 꿈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내 자녀의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제 새로운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찾으니까요,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남들, 제 주변의 동기들, 친구들 다 대기업 다니면서 여기다 사원증 메고 출퇴근할 때 저는 다단계 사업자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 사원증이 진짜 너무나 한이어가지고요. 제가 팀장 시절이었나? 저희 센터, 우리 평택 태계원 센터에서 제가 사원증을 제작을 했어요. 애터미 해가지고. 우리 파트너들, 형제라인들 다 걸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한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마시라고. 그거라도 걸고 다니면 뭔가 좀 되는 것 같잖아, 기분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행동들. 대리운전 쉬웠을까요?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근데 했어야만 됐어요. 왜? 사업 경비가 없으니까. 애터미 하고 나서 3개월 만인가요? 6개월 제대로 이제 결단하고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인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확실하게 현금 가져올 수 있는 거, 대리운전. 그래서 한 1년을 넘게 저는 같이 그걸 병행했어요. 잠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출근할 수 있는 센터라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센터도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조만선 크라운 마사지 아침에 그냥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그게 미팅이었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나오게끔 만드는 게 그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을 일부러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미래를 자꾸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런 일 있죠. 저는 어떤 생각 많이 했냐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70 넘어가지고 술에 끄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왜? 충분히 현실 가능했거든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름이 끼치죠. 또 내가 사회에서 도태돼가지고 정말로 진짜 이 애터미를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남겨지는 그런 상상들. 때로는 그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벼랑 끝으로 미는 거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내야 돼.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단계, 2단계 그 꿈 목표 설정 결단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면은요, 그걸 가지고 계속 내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힘이 빠지려고 그러면은 생각하고,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나고자 된다. 다단계 하다가 그냥 실패한 인생 된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생활비 절대 포기 못해. 술에 끌고 다니는 엄마 아버지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 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던 짓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첫 해 1년 동안 받은 제 연봉이요. 200 얼마였나? 판매사 한 번 했거든요. 사업 딱 결정하고 나서 판매사 한 번 도전을 했고, 그 첫 해에. 그러고 나서 제가 받은 총 금액이 2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170 얼마였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2년째 두 번째 해 받았던 금액이 1,700만 원. 3년째 받았던 금액이 3,4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년째. 그리고 4년째 받았던 금액이 7천 몇백만 원. 그러면서 5년째 리더스 들어갔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년 했는데 200 몇십만 원 받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그거 겪으신 분들은 뭐 많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 그럼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힘든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이만큼 축적이 돼 있고,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요만큼 축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참 대단한 도구인 게 뭐냐면, 애터미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망이 생겨요. 이보다 더 밑바닥이 없어. 처음 시작했을 그 1년이 가장 밑바닥이에요. 1년이 지나면, 1년 전보다 소비자는 더 늘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니에요. 수당이 막 팍팍팍 튀진 않겠지만, 소비자는 분명히 늘어나 있을 거고, 또 파트너도 한 사람, 두 사람 생길 수 있잖아요. 계속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에요. 계속 플러스가. 그래 놓고서 3년째가 됐을 때는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소득이 만들어지죠. 평균 우리가 오토 판매사까지 되는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래요? 2년 6개월. 평균적으로.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뭐가 해결이 된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 일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봐야 몇 년이라고요? 평균? 3년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200만 원 받으려면 몇 년 근무해야 되는지. 30년 근무하셔야 돼요. 2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받으려면 지금 은행에다 얼마를 넣어놔야 돼요? 한 5억은 넣어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애터미에서의 3년 내가 고생했는데 이자 소득 200만 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본금 얼마?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3년 동안에 내가 얼마의 자산을 만든 거예요? 5억이라는 자산 가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남들은 지금 내가 돈이 안 된다고 내 스스로도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스스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해야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자산을 쌓고 있다.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200만 원 오토 판매사가 되는 순간 나는 뭐다? 5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든 거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3년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본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 거죠? 자,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퇴직금, 은행권들 퇴직금 얘기 얼마 전에 있었죠. 뉴스 언론 보도 자료 나왔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막 뭐라 했잖아요. 돈잔치 한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그때 40대 지금 명예퇴직자들 은행권 40대 명예퇴직자들 퇴직금 얼마씩 받았다 그래요? 6억. 그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요. 6억씩 받아 먹었다고. 서민들 어려운데 자기들 돈잔치 한다고. 여러분들 40대 퇴직하는데 6억이 많아요? 6억이 많은 건가요?
40대 퇴직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분들은 40대에 잘린 거예요. 나온 거라고. 그럼 6억 가지고 평생 어떻게 먹고 살아? 다른 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40대에 지금 은행권들이 다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누가 40대 은행원들을 재취업을 시켜줘요? 같은 업종에서. 그럼 뭐 해야 돼, 그분들? 애터미 해야죠. 근데 애터미 모르시는 분들은 자영업 해야 되는데 자영업 지금 시작했다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망해요, 자영업은. 6억 받았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지금 속이 썩어나요, 썩어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시대적인 현실. 그것도 많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요, 애터미에서 지금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13억이나 남아있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임페리얼까지 가면은 무조건 13억은 현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임페리얼은 가고 나서 퇴직해야지, 퇴직하더라도. 그 퇴직금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을 건지는. 임페리얼 되면 저도 명예퇴직 하려고. 13억 받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3억 퇴직금도 받는데 임페리얼이 되면 최소 한 달에 5천에서 1억이죠. 최소가. 그 어떤 직업보다도, 그 어떤 기업보다도 이 사업을 하는 이 회원들에게 주는 이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13억 6,3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금 다 받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지만. 그것만 봐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생각을 경영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든 시대에, 먹고 살기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야, 애터미를 내가 지금이라도 알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가.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 세대들은요, 10년 전에 애터미를 만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결국 애터미를 만난 건 모두에 대한 감사예요. 모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의 애터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A코어 여러분들 사업자분들은 하고 계시죠? 아마 종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보다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면서 A코어를 열심히 해나가는 방법. 이게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기본인 거죠, 기본. 시스템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거 안 하면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이거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시스템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현장에 있으셔야 돼요. 현장. 어떤 현장에? 파트너의 현장에. 파트너의 현장에 있으셔야 돼요. 그럼 파트너가 세미나에 있으면 나는 어디에? 세미나장에. 파트너가 소비자를 만들고 있으면 나는 어디에? 소비자의 현장. 그 파트너의 소비자 만드는 그 현장에.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개념 있죠.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세미나장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미나장에서만 함께, 그거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판매사 팀장, 국장님들 되시는 분들 파트너의 현장에 있으셔야 됩니다. 파트너의 현장에. 자, 우리 사업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죠. 그럼 그 소비자는 누가 만들어요? 파트너가 만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만든다. 함께 만든다. 내 명단이 없으니까 누구의 명단을 활용해서, 파트너의 명단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파트너의 소비자가 내 소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일도 나의 일인 거잖아요. 근데 판매사들은 열심히 소비자 만들어 다니는데 팀장님들은 뭐예요?
그 판매사의 현장에 있지 않고 본인의 현장들만 다니고 있어. 그럼 함께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잖아요. 따로 하는 거. 국장님들도 본인의 현장에 있어. 따로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거기에서 어떤 소비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소비자들 중에서 앞으로 예비, 가망 사업자, 긍정적인 소비자 이런 것들 다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 보는 눈이 어때요? 경험자들보단 떨어지죠. 그러면 먼저 경험한 선배 사업자들의 장점이 뭐예요? 그분들보다 뭐 말을 잘해서 리크루팅을 잘해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보는 눈이 더 나은 거예요. 보는 눈이. 보는 눈이 나아지는 거예요. 초보 사업자분들은 절대로 예비 가망 사업자들 못 찾습니다. 예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 위에 스폰서들이에요. 왜? 내 명단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자, 그럼 뭐가 생기느냐? 거기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유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뭐예요? 유지해 줄 수 있는 끈이 생기는 거예요. 끈이. 네가 관리하는 그 소비자들을 내가 알고 있어.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너의 인맥이지만 나의 인맥도 돼.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 그렇죠? 그 소비자는 너에게 비전을 볼 수도 있고 나에게 비전을 볼 수도 있어. 근데 또 내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에게 비전을 볼 수도 있어.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도 현장을 뛰어요. 지금도. 물론 소비자 만드는 그 최전선에 지금은 가 있진 않아요. 그 바로 다음 지점. 그 소비자를 만들고 있는 그 판매사들, 그 팀장들. 그분들하고 미팅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역 가리지 않습니다. 거제도, 진해, 김제, 전라도 광주, 가평, 남양주, 서울, 대천, 평택. 전국이 생활권이죠. 전국이. 그리고 뭐예요? 작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해외까지. 그 해외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판매사 팀장분들이잖아요. 현장 뛰는 분들. 그분들의 현장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상담하고 미팅해주고. 그럼 결국 뭐냐? 함께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저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성공자분이 있어요. 굉장히 존경한다고 해야 되나?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보영 로얄 마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 파트너분들에게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어떤 케이스예요? 제가 태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대용 본부장님의 파트너인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대용 본부장님도 들어왔고 그분도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은 판매사셨어. 저는 국장이었고. 같이 태국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분은 지금 현재 태국에서 로얄 마스터가 되셨고 저는 태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조건은 누가 더 나았어요? 제가 훨씬 더 나았죠. 수입도 더 많이 됐었고. 근데 저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공했더라고요. 거기서 로얄 마스터가 되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어떤 그 성장 스토리가 유튜브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파트너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해준 건 그 파트너들하고 함께 했다는 그거밖에 없었다. 함께 한 거. 그분들의 현장에서 그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분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파트너가 올 태국 사람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텀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애텀이에요. 그럼 결국 뭐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무엇은 통한다?
마음은 통한다. 마음은. 그리고 또 뭐가 통한다? 제품은 통한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제품은 통한다. 그리고 태국이나 여기나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마케팅 플랜이 적용이 되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뭐가 통한다? 그 시스템이 통한다. 그러면 결국 뭐냐? 그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했던 역할은 뭐냐? 그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나눴다는 거죠.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됐을 때 비로소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갈 때도 함께, 소비자 만들러 갈 때도 함께. 뭐 파트너들이 많아지면 그 현장을 어떻게 다 다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그 현장을 내가 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함께 해주는 그 중간에 있는 스폰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나는 그 현장을 함께 다 해주진 못하지만 내가 어느 현장에서 함께 해야 되는지 정도는 내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럼 그 현장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 밑에, 맨 밑에서. 모두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늘은 Y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해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분들은 자, 이 Y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How. 자, 근데 그 안에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A, 고 열심히 하시면서 한 가지 혹시 몰랐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현장이 답이다. 답은 무조건 현장에 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행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속도가. 결국 우리 사업은 뭐가 관건인 거예요? 속도를 얼마나 우리가 방향은 거의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 안에서 속도의 싸움인 거거든요. 속도의 싸움. 얼마만큼 내가 속도를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저한테 주어졌는데 이 1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좀 이제 뭐라고 해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함께 우리가 하고 있다 보면 또 오늘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런 어떤 팁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또 본사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도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성공 노하우들을 우리가 공유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어떤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통해서 로얄 패밀리가 되실 겁니다. 로얄 패밀리가 되실 거예요. 저희들한테만 그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일찍 그 기회를 조금 더 일찍 누렸을 뿐인 거지 오늘 오신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애터미에서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가문의 성공이 되고 또 함께하는 모든 파트너들이 집단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다 로얄 패밀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